요즘에 무보형 코 성형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돼 있고 또 뭐 그걸 광고로 하기도 해요. 코 성형은 기본적으로 코끝 성형, 그리고 콧대 성형, 그리고 코뼈 성형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코끝만 그냥 짧고 뭉툭한 경우라면 코끝만 해야겠죠. 콧대 구태여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콧대만 낮은 경우라면 콧대만 해도 되죠. 두 경우 다 문제라면 콧대와 코끝을 같이 하는 게 맞고요. 코뼈도 역시 필요에 따라서 하든지 안 하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일 고민스러운 게 바로 보형물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형물을 코에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쓸 필요가 없거나 쓰면 안 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경계선에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부분에 있게 마련이에요. 콧대가 높일 필요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콧대 보형물을 쓰게 되면요, 지나치게 미간이 높게 되거나 이마하고 콧대가 거의 비슷한 선상에 와서 우리 아바타 룩이라고 하죠. 아바타 같은 그런 모양이 되니까 곤란하고요. 또 콧대를 꼭 살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콧대를 꼭 살려줘야 하는데 그거를 빼먹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덜 예쁘거나 심할 경우에는 콧대하고 코끝하고 균형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코끝에 표시하는 것은 코끝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것은요, 다 보형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재료죠.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 재수술의 경우에는 진피, 이런 식으로 코끝에는 자기 조직을 써요. 왜냐하면 코끝은요, 여러분이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는 그 코끝 내부에 비교적 딱딱한 보형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안쪽에서 손상을 주기 때문에 곤란하겠죠. 이런 연골이나 진피, 이건 보형물이 아니고요. 실리콘, 고어텍스 같은 인조 물질이 보형물인데요. 이런 인조 보형물을 코끝에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콧대에는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곳이라서 대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콧대는 비교적 반듯하고 매끈한 것이 중요하고요. 또 중간에 끊김이 없어야 하는데요. 대략 이게 한 4cm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이 4cm가 휘어짐 없이 매끈하게 이어줘야 하는데 우리 몸 자체 재료로는 이걸 대처할 만한 게 없어요. 물론 미간만 약간 높여줘야 하는 경우에는요, 늑연골 같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늑연골도 이게 3cm를 넘어가기는 어렵고 3cm를 넘게 뛴다 하더라도 휘기 때문에 모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콧대, 특히 콧대 중앙 부분, 미간이라 콧대 중앙 부분, 여기가 살아야지 예쁘거든요. 여기가 살아야지 콧날이 쓰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미간이 쓴다고 해서 콧날이 쓰는 느낌이 아니라 이 콧날은 콧대 중앙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보형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콧대 중앙 부분, 이 부분이 잘 살지 못하면은요, 코끝을 아무리 살려놔도요, 코끝 위가 이렇게 넓게 퍼져 보이기 때문에 코끝의 하이라이트하고 이 부분의 하이라이트가 합쳐져서 코끝이 엄청 크게 느껴져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빛을 받아서 굉장히 넓게 비치잖아요. 콧날이 쓰면은요, 지금 이렇게 콧날이 쓰면 좀 전에 한번 돌려보세요. 좀 전에 그 넓은 하이라이트가 좁아지는 거 아시겠어요? 바로 이 부분의 효과 때문에 사실은 보형물을 쓰는 경우하고 안 쓰는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보형물이고요. 지금까지 가장 적합한 보형물은 실리콘 또는 고어텍스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거든요. 이렇게 코끝의 바로 위쪽 부분에 콧대가 사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대로 있느냐에 따라서 코끝의 넓이와 복코의 개선 여부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실리콘의 부작용 중에서 구축이 생겨서 코의 모양이 이상해질까봐 두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구축은 반드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구축은 실리콘을 썼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염증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구축이 되는 원인은 염증이 생겼을 때 실리콘을 감싸고 있던 우리 몸의 조직, 그러니까 캡슐이라고 하는데요. 캡슐이 우리 몸의 조직이에요. 우리 몸의 조직이 쪼그라들기 때문인데요. 이건 염증 부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우리 몸의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이 구축이 생기기 전에 적절하게 염증을 제거하거나 또는 보형물 자체를 제거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면은 더 이상 염증이 구축 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염증이 심한데도 보형물에 미련이 있어서 자꾸 그대로 두고 듣지도 않는 항생제만 자꾸 시도를 하는, 그냥 항생제로 수술 없이 치료해 보려는 시도가 염증을 지연시키고 염증의 다음 단계인 구축으로 넘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구축은 이렇게 염증을 방치하거나 지연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불필요한 경우에 보형물을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도 구축이 두려워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의 결과가 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보형물은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해야 하는 운이 나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 즉 염증 단계에서 차단하면 구축으로 가는 현상은 반드시 막을 수가 있습니다.